지금 들어오신 인원을 봤을 때 특례 자격이 안 되는 분들만 들어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례로 이미 지원을 하셨더라도 9월에 있을 언더우드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 수시를 동시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같이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오늘 설명에는 물론 이제 서울대와 연세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 초반부에는 좀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특례가 이미 적용이 되어서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특례가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왜 내용들이 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아마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실 해외고 수시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사실 다룰 만한 얘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굳이 이거를 설명회를 따로 진행을 해야 하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것조차도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정보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요청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무특에 해당하시는 분들, 특례가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어느 접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한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무특 설명회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해외고 수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소개부터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베리타스 운영하고 있는 김필수 대표이고요. 오늘 특히나 무특 분들 해외고 수시를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지원해 볼 수가 있느냐, 학교별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로 해드릴 예정이고 오늘 이준수 원장님께서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준수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뭐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어떤 케이스들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실 거고, 네, 추가적으로 부특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려봐야 하는 혹은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세이프티 옵션들, 해외 대학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베리타스 지금 특례에서는 배치랑 심층 상담을 담당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홍콩 브랜치 운영하고 있는 이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연세대라던가 서울대 케이스들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것이고 추가적으로 사실 무특의 경우에는 카드에 대한 제한이 어쨌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오늘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해외고 수시 전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외고 수시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Q&A까지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원래 설명회가 2시간에서 거의 3시간 진행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1시간 내외로 아마 종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해외고 전형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런 정식 명칭이 존재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해외고 전형이다, 해외고 수시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눴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의미하는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특례 혹은 재외국민으로서 준비하게 되는 해외고 전형들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고 졸업자로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전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외고 졸업자에 대한 자격을 얻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사실 크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고 졸업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원칙적으로는 해외고 졸업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전형들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시라든지 뭐 국내에서 쓰게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디서 좀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국내 일반 수시 전형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전형들.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3개 과목을 합쳐서 4등급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걸 보통 이제 3합 4 이렇게 얘기하고 4합 5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아버님들 혹은 학생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전형들은 저희가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해외고 졸업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형들은 무엇이 있느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이라든지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해당 전형들이 사실 몇 년 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원래 활용이 되던 전형들이에요. 특기자들은 보통 외고나 국제고에서 있는 친구들 혹은 해외고까지도 합쳐서 뽑는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았었고 지금은 특기자 전형이 많이 없어지면서 명칭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도 국제인재에서 계열적 합평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 명칭이 바뀌면서 물론 성격도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다만 그 전형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최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서류 그리고 면접으로만 이루어지는 전형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특히나 국내고 학생들과 경쟁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한다. 다만 최저가 없으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들에 대해서 재외국민들 혹은 해외고 출신자들이 많이 합격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형은 맞긴 하나 저희가 이 전형에 지원을 해서 진짜 유의미하게 합격을 많이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해 주시면 조금 어렵고 네,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해외고 졸업자 전형, 해외고 졸업을 함으로써 자격을 얻게 되는 전형들이 있어요. 그런 자격들은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 학종 국제형이겠죠. 저희가 9월에 지원을 하는 해당 전형 같은 경우는 국내고 출신들이랑 저희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자격을 얻게 되고 특례랑 다르게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그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해외고 졸업자 안에서만 뽑게 되는 전용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TO가 있는 거죠. 해외고를 위한 TO가 있기 때문에 해외고 애들끼리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유의미하게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은 해외고 졸업자 전형이다. 그런데 다만 오늘 설명회에서는 해외고 졸업자 전형이든 해외고 졸업자 지원 가능 전형이든 저희가 두 가지 다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특례 자격이 되실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해외고 졸업자 전형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이 있으실 거고 특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특례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고 졸업자 지원 가능 전형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해외고 졸업자 전형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해외고 졸업자가 지원 가능한 현실적인 전형들이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싸울 것이냐, 전장을 정확히 선택을 하고 어디서 싸워야 할지를 사실 정확히 아시는 것들이 해외고수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네, 녹화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녹화는 불가합니다. 네, 거부하고 말씀드렸던 해외고 졸업자 전형이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이렇게 세 개의 학교에 대한 세 개 전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이 있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학종 국제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한동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무특기에 해당을 하신다. 만약에 본인이 무특기 아니라 혹은 뭐 특례 전형이 된다, 특례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카이스트 그리고 연세대 이 두 개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6장 3년 특례 기준으로 6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5개 정도만 특례를 쓰고 연세대를 위한 카드를 남겨놓는다던가 아니면 9월에 10월, 12월 이때 뭐 카이스트를 또 준비를 한다던가 혹은 서울대 수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다만 무특의 경우면 본인이 특례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들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유의미한 학교들은 이 세 가지 학교가 사실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특례 자격이 안 되는데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대학, 이 세 개 전형 안에서 한 가지는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의 경우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원서 접수를 받고요. 지금 카이스트는 자소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자소서라든지 뭐 독서 관련해서 독서 목록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소서가 좀 존재하고 있고 합격 인원들 TO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약 40명 정도 선발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빠지는 인원들, 나중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인원들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5, 60명 정도 선발을 하지 않나 최초 선발 시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고등학교 3년을 해외에서 재학 후 졸업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은 제외한국학교 제외한국국제학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외한국학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외한국학교는 지원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국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외국고 전형으로 쓰실 게 아니라 국내고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카이스트 전형이고요. 연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 학종 국제형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학교죠. 연세대학교 안에서도 언더우드 국제대학,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4개 학과가 있습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언더우드 학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스, 그리고 세 번째 ISE 이런 식으로 학과들이 존재하는데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 안에서 있는 학과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그리고 이거는 재외국민 특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외국고 자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원 자격은 국외 고등학교 졸업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해외에 있었어서 3년 특례 자격은 되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중도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형을 쓸 수가 없나요? 해외고 자격으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연세대학교 학종 국제형 해외고 자격에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살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고 해외에서 졸업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국외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자격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거한 일부 국제학교 졸업자들도 여기에 같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튼, 청라 달튼이라든지 그런 학교들도 여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사실 연세대학교 학종 국제형이 굉장히 핫하냐? 일반적으로 3령 특례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원. 문과 기준으로는 일단 서울대 선발이 없다라고 봐야 하죠. 이과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의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고대보다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서울대 선발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연고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과별로 일반적으로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선발이 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이 인원에 의해서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연세대학교 수시 같은 경우는 탄 학과에 대해서 20명, 30명 정도 지금 선발을 하다 보니까 원래 특례에서 선발하던 인원의 거의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세대학교 학종 국제형이 연고대나 아니면 서성안을 지원하는 3년 특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핫한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선택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세대학교 학종 국제형의 경우는 특례 자격이 되지 않는 무특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본인이 IB 45점인데 특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연세대밖에 없다. 그래서 연세대 진학하고 그런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는 많은 분들이 특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준비를 해보셔야 될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정도 성적대에 우리가 들어온다면 여기가 아마도 무특이신 분들한테도 가장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선택지가 되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연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있다가 준수 원장님께서 좀 케이스들을 좀 봐주실 건데 어떤 애들이 그럼 붙느냐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한동대입니다. 한동대는 저희가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보고 그 명명이 되어 있고 75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지원 자격은 굉장히 프리합니다. 초중고 기간 중에서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했다면 그렇다면 자격이 됩니다. 한동대 자체가 크리스찬 스쿨이고요. 크리스찬 스쿨이고 기본적으로 한동대는 해외 선교사분들에 대한 전형도 많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자격을 봐주는 편이고 합격 수준도 사실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학교이기는 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상담 진행해 보면 한동대는 지원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동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카드로 좀 생각하기 좋은 카드이기는 하나 사실 원치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는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요. 그게 결국에 연세대에서 모두가 모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특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님들, 학생들. 무특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서울대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특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특례 자격이 되지 않는 무특 학생들이 많이들 지원하는 학교가 요 네 개 학교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이것도 학종인 거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탐구 전형과 융합 전형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도 융합형, 탐구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편형의 경우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교별로 생기부 대체 서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해외고 학생들은 국내고와 다르게 생기부가 없죠. 생기부가 없기 때문에 각 학교들에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해 줘라. 그걸 우리가 생기부 대체 서식이라는 방식으로서 당신이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저희 지원자들이 생기부 대체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이번에 7월에 접수하신 분들은 아마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활동 목록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기부 대체 서식이 10개 항목이고 그리고 이 분량은 30페이지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10개 항목에 20페이지 제한되어 있고 중앙대는 10개 항목에 10페이지 제한,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15개 항목에 15페이지로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서울대가 가장 널널하게, 그 다음은 성균관대, 그 다음 중앙대랑 경희대는 항목별로 한 페이지만 사용해라 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각 학교별로 생기부 대체 서식이라든지 혹은 이 형태라든지 항목 수라든지 페이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잘 준비를 해서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생기부 대체 서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일반적으로 생기부 대체 서식이라는 거는 학교 입장에서 입학처 입장에서 지원자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런 대체 서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원자께서 이걸 작성해서 지원을 해주세요라는 이야기인데 고려대에서는 생기부 대체 서식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저희가 성적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GPA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격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방금도 말씀을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특 입장에서 수시를 합격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국내고 아이들과 해외고 아이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평가 기준, 국내 수시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이 해외고 아이들한테는 너무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생기부 대체 서식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GPA밖에 낼 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 아무것도 낼 수가 없습니다. 혹은 서강대학교도 생기부 대체 서식은 있는데 표준화 학력 자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AT라든지 IB라든지 AP라든지 이런 파이널 점수에 대해서 제출할 수가 없어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경희대는 조금 더 널널하긴 합니다. 생기부 대체 서식이 있고 표준화 학력 자료도 제출 가능하지만 자기 교과 과정만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IB에서는 IB만 낼 수 있고요. AP 낼 수 없어요. AP 학교에서도 SAT 이런 거 낼 수 없습니다. 본인 교과와 관련된 것들만 낼 수 있고 만약에 근데 본인이 한국학교 출신이다. 제외 한국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AP든 SAT든 ACT든 아무것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실 외국고 친구들이 해외고 친구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국내고 전형이다 보니까 해외고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없는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무특의 경우는 이런 수시 전형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점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카이스트 연세대 한동대에서 반드시 한 장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우리가 국내 입시를 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죠. 다만 이제 그게 쉽느냐. 뭐 대표님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지만 뭐 김필석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카이스트나 연세대를 확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쉽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이외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은 해외 대학을 같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미국 대학이나 영국 대학은 사실 굉장히 다르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내 재외국민 입시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그 준비 과정 안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학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우리가 입시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거 자료를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뽑혔느냐, 이런 전형들에서. 연세대학교는 사실 많이 뽑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나 카이스트 이런 학교 제외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에서 그럼 지금 해외고 출신자들 얼마나 선발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각 학년도 저희가 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2021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가 적혀 있고, 그리고 각 칸은 합격자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조금씩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진한 파란색이고요. 한 명도 없으면 아예 흰색 배경으로 넣어뒀고, 그래서 한눈에 좀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 이 자료는 대학 어디 가나 아니면 베리타스 자체 자료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보시면 평균 5명 내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사실 2021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5명 미만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하는 게 맞고,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같은 경우도 최초 발표시는 2명이었으나 1명이 추가 합격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 고려대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고려대는 생기부 대체 소식 자체를 받지를 않는다 하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않았고요. 서강대는 이제 퐁당퐁당 한 명씩 정도 선발을 했고, 성균관대가 그나마 2022년에 많이 선발을 했어요. 많이 선발했으나 2023년, 2024년에는 사실상 선발을 하지 않았고, 한양대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선발 인원 한 명도 없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씩 선발을 해주고는 있다. 다만 이제 그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다. 2023년 최근 3개년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숫자를 보시면은 거의 2023년 경희대를 제외하고는 3명 미만이다 라고 봐주셔야 하고, 포스텍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부터 좀 공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포스텍은 2024년도에 한 3명은 일반 전형, 그리고 1명은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 인재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4명 정도 합격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포스텍 같은 경우도 붙였었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2년 연속으로 합격자를 내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2년 연속 다 이과만, 사실 이과 학생들만 합격을 했었고, 포스텍 같은 경우도 이과 학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도전도 해보기는 했지만 합격생은 한 명도 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요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거나 할 때도 어디서 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오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대는 이과를 선발하지 않는다든지, 뭐 포스텍에서는 해외고를 절대 선발하지 않는다든지, 본인이 다 이제 알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저희가 실제로 보냈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그런 카더라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카더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휩쓸리지 않은 것들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학교들이 어디 있느냐는 지금 사실 이 표를 보고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고려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지원하기 사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화여대라든지 아니면 국민대 같은 경우들도 특기자 전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화여대 스크린튼, 이제 국민대 어학특기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시로서 많이 쓸 수 있었던 어학특기자 전형들인데요. 이화여대 스크린튼 학부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부터는 폐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가 본인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도전해 볼 만한 학교였으나 이제는 불가능해졌고요. 사실상 지금 어학특기자로 쓸 수 있는 학교는 국민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 고득점으로 국민대를 노리는 게 좀 아쉬우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토플이 뭐 한 118점 정도 된다. 그럼 이제 보통 국민대를 희망하진 않으세요. 국민들을 희망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되게 아쉬워하실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특례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무특이라면 국민대라는 하나의 확실한 카드를 무조건 하나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KMU 학부 한 곳에 한해서 3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고요. 토익이나 토플 같은 어학 성적으로 먼저 4배수 선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선발된 친구들이 면접 30%로 평가되어 최종 합격자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 특성상 토플 112점 이상이면 만점 처리이지만 사실 지원자 절반가량이 만점으로 통과가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인서울대학에 도전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과기원들 그리고 켄텍인데요. 켄텍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한전공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그 한전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과기원이라고 했을 때는 울산과기원, 뭐 광주과기원 이런 식으로 과기원들이 좀 나눠져 있죠. 카이스트 제외한 과기원들. 그래서 이 두 개 대학들은 모두 특수대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6개 카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그리고 두 학교 다 생기부 대체 서식이 존재한다. 생기부 대체 서식이 존재하고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데 SAT나 AP나 이런 공인 성적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켄텍 같은 경우는 학교 과정에 한해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SAT는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학교도 SAT 교과 과정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고 IB 학교면 IB만 그리고 AP 학교면 AP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켄텍의 경우는 그리고 켄텍은 자소서나 추천서는 없습니다. 다만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합격자 현황을 좀 보면 이제 해외고 합격자입니다. 2022년에는 2명, 23년에는 8명, 24년에는 13명, 그리고 25년에는 8명. 다만 이게 2023년부터는 갑자기 인원이 팍 늘었죠. 2022년에 2명이었다가 23년에 8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해외고 단독 인원이 아니라 검정고시 합격자 인원을 합친 인원입니다. 해외고 단독 인원은 따로 공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지스트나 지스트는 따로 인원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요. 다만 디지스트만 예외적으로 2024년에 외국고 출신 4명 정도 합격했다라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같은 과기원들은 표준화 학력 평가 제출이 조금 더 유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학제에 속하는, 본인 커리큘럼에 속하는 내용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켄텍은 전형 방식을 보시면 1단계 서류 100% 하고 나서 창의력 면접이라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어, 이 창의력 면접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켄텍의 면접은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연세대 고려대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면접 때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요.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면 공통적으로 준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고대 준비를 하면 서울대가 대비되기도 하고 서울대를 대비를 하면 뭐 연고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대비가 되는데 켄텍의 면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켄텍에서 이제 내는 면접 기출 자료 같은 것들을 혹시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아이가 과연 준비 가능할까라는 것도 아이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떤 형태냐? 면접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게임을 해나가는 건데요. 그 게임이 일반적으로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 혹은 외국계 금융권들 혹은 구글 이런 데 외국계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 보게 되는 그런 게임들에 굉장히 유사한 형태다. 그래서 뭔가 외워야 하고 혹은 어떤 지식이 축적이 되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보고서 간단한 정보를 보고서 굉장히 빠르게 생각을 해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임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50%로 배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
다만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켄텍을 지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행인 점은 이 두 가지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켄텍이든 과기원이든 총 지원에서 6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성들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이과나 공대 지원자 분들 경우는 수시로 이런 대학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 과기원들은 사실 괜찮아요. 근데 켄텍이 면접이 좀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수시 전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수시 전형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엄청 많지는 않고 특정 학교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대부분의 합격생들이나 지원생들은 좀 어디로 향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 안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또 좀 많이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서 챕터 2는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를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계부 대체 서식은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생기부가 없는 상태로 지원하는 국제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해외 고학생들에 한해서 생기부를 대체해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대학별로 공통 양식이지만 글자 수나 페이지 제한, 제출 가능한 항목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통 금지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학 성적 절대 낼 수 없다. 토플 절대 내시면 안 돼요. HSK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출을 하게 되면 빵점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명확한 명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플리를 비롯한 어학 시험 점수는 그 수시에선 절대 지원하시면 안 된다. 제출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내 외에 상관없이 수상 실적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어워드라는 표현이 들어간 종류의 증빙서를 그냥 다 내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건 좀 애매하다, 헷갈린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외국민 특례와 다르게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재외국민 특례에서는 일단은 내보세요. 입학처에 연락을 드려도 일단은 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아요. 보통 낸다고 해도. 그런데 수시에서는 명확하게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점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논문이나 페이퍼 같은 것들에 대한 출고 사실이나 실적을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IA, Extended Essay, EPQ 리서치 페이퍼 등 관련된 내용 전부 금지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이런 제출 서류들에 한해서 조금 엄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려는 세 개 학교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생기부 대체서류 서식을 어떻게 써야 하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이 세 개 학교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생기부 대체서류 서식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는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항목은 이제 10개 항목 30페이지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화 학력 평가 항목도 제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IB나 SAT, AP 이런 얘기들도 제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표 자체도 사실 하나의 항목으로 잡아서 제출할 수가 있다. 클럽 활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사실 국내에서는 자율 동아리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지원할 때 국내고 입장에서는 자율 동아리 관련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국제학교 입장들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클럽인 거죠. 여러 가지 동아리들. 그럼 이거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걸 자율 동아리처럼 생각을 해서 내면 안 될까 싶은데 그건 제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럽 형태에 따른 제출 제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학교 대체 서류에서는 항목당 100자까지 추가 설명이 기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서울대학교는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는 내고 싶은 거 다 내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보고 진짜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인지는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가장 많은 30페이지 제한. 아까 어떤 학교도 30페이지 제한을 둔 학교는 없었습니다. 보통 10페이지, 20페이지였는데 30페이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항목당 100자의 추가 설명을 적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이 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는지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채팅에서 자율 동아리와 동아리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답변을 일단 그 채팅 남겨주시면 지금 제가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자율 동아리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냥 생활기록부에 그거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학교 입장에서는 자율 동아리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동아리 활동 사실 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라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모집 요강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 성균관대학교 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최대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30페이지보다는 적지만 중앙대 10페이지보다는 좀 여유롭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항목 제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20페이지 제한이고 항목당 50자.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다 조금씩 조금씩 줄여놨어요. 50자까지 추가 설명 기재 가능하고 표준화 학력 평가의 경우도 전부 제출 가능합니다. SAT, AC, ACT, AP, IB 등 성적 증빙 가능하고 그 저희가 아까 전에 인원으로 한번 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봤을 때도 사실 성균관대가 3개년에서는 최근 3개년에서는 많이 안 뽑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사실 10명도 뽑은 적이 있을 정도로 수시에서 해외과 학생들한테 좀 많이 열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대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학과에 따라 정말 결과가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연대 학종 국제형 최초 합한 학생이 성대 글로벌 시리즈에서는 예비 두 자리를 받기도 했고요. 연대 학종에서는 1차 합만 했던 친구가 1차 합격만 했던 친구가 성대 인문 계열에서는 수시로 최초 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수시의 경우는 학과 선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특으로서 수시를 준비한다면 성균관대는 꼭 지원을 하시는 방향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균관대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클럽 형태에 따른 제출 제한 없습니다. 동아리 그냥 다 내실 수 있어요. 교내외 활동 증빙 자료도 첨부 가능하고요. 비교과 활동의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당 50자까지 이렇게 추가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통사항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서울대가 됐든 성균관대가 됐든 더 너그럽게 봐준다고 해도 공통되는 것들이 어학 성적, 수상 실적 이런 거 제출하시면 안 된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균관대의 경우는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를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중앙대입니다. 중앙대의 대체 서류 서식은 사실 좀 강렬한 편이에요. 강렬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구조로 제공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10개 항목 제출 가능하고요. 최대 10페이지로 제한이 되어 있고 여기도 추가 설명 50자까지는 성균관대와 똑같이 기재가 가능합니다. 표준화 학력 평가에서도 SAT, AC, APT, SAT, ACT, AP 등 표준화 학력 평가 항목 제출 가능하고 성적표와 함께 항목으로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좀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에서 좀 너그러운 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대체 서류 서식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라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이 문서 자체를 좀 본인 입맛에 맞게 편집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눈에 띄었으면 하는 부분들 혹은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편집으로 어떻게? 물론 이제 막 그 안에서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강조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할 때도 가독성을 높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편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 그런 점에서는 사실 입학처에서도 굉장히 좀 너그럽게 네, 제시를 해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웬만해서는 뭐 물론 이제 특례 자격이 되시고 서울대 연세대 쓰시는 분들도 초반에는 조금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무특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무특을 위한 수시 카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 수가 있으며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며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지금 생기부 대체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챕터에서는 그러면 저희 서울 그 수시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수시 전형들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거죠.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케이스들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어떤 학생들이 불합격했느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준수 원장님께서 좀 전달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마지막에 라이브 Q&A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3번 챕터 마무리되고 네,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하신 점들 저희가 받아가지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수쌤 받아주세요. 네. 네. 그래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베리타스 특례에서는 배치랑 심층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싱가포르 홍콩 브랜치에서는 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전형들에 대해서 조금 서류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어떠한 학교들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지 관련돼서 연세대 해외고 전형이랑 서울대 일반 전형 케이스들을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려를 하게 되는 연세대 해외고 수시 합격 사례들에 대해서 언더우드 그리고 하스 그리고 ISE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뒤에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도전이죠.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 케이스들을 또 가져와 봤으니까 오늘 또 도움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친구는 IB 전형으로 언더우드에 합격을 한 친구의 케이스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친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결국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례가 결국 되지 않는 우리 무특의 친구들에 한해서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특례가 안 되는 무특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기 연세대 해외고 수시가 모든 것을 걸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다른 일반 전형에서는 합격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무특의 케이스다 보니까 수시로만 6장을 입시를 진행을 했던 친구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3특으로 진행을 했을 때 뭐 연세대라든지 고려대 일반 학과에 대해서 합격을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친구지만 사실 그렇게 특례 카드가 없는 그런 친구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다른 특례가 있는 친구들과 동일하게 언더우드에 넣고 붙었을 때 다른 곳으로 빠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IB 44, 45 그런 친구들도 사실 있는데 그 친구들 넣게 되면은 빠지지를 않는다. 추합이 돌지 않는다. 그 친구들에 한해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IB 43점이었고 과목들은 문과 과목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SAT도 뭐 1500 이상으로 있었고요. 추가로 졸업도 발레릭토리안 그러니까 수석 졸업이죠. 수석 졸업을 했었고 토론이랑 경제 동아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볼 때 사실 동아리를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풍부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의 압도적인 정량적인 스펙이 있다면은 정량적인 스펙이 받쳐준다면 조금 동아리 자체가 엄청나게 풍부하거나 밸런스가 완전히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커버를 해서 입시를 치를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케이스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언더우드를 합격을 한 그런 친구인데 AP 커리큘럼으로 언더우드를 합격을 한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제가 설명회 때마다 그리고 혹은 심층 상담 때마다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머님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좀 강조를 드리려고 이 친구 케이스를 일단 가져오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조를 드리려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결국 요즘에 뭐 IB 친구들도 어쨌든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AP 하는 친구들의 어, 숫자 자체도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10학년 때부터 아이들의 학업 역량 자체를 고려를 하지 않으시고 진짜로 AP 개수만 채우려고 막 11개, 12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결과는 대부분 뭐 3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꽤나 자주 느끼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결과를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된다. 어떤 케이스냐? AP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점수가 뭐 3점, 평균 3점 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B 커리큘럼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학년 때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사실 12학년 때 굉장히 많은 인풋을 넣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12학년 파이널 시험에서 이렇게 11학년 때 조금 삐끗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커버가 된다라는 점인데 사실 AP는 10학년, 11학년까지 AP 점수를 대부분 2점에서 3점 뭐 이렇게 받게 된다면은 12학년 때 그것들을 커버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10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10학년 때는 쉬운 과목 위주로 뭐 개수 채우기가 아니라 점수를 조금 더 고려해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SAT 1500 후반 정도에 AP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뭐 연고대 가려면은 10개 무조건 넘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8과목을 만점을 받았었고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는 뭐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8개라고 하면 다시 10학년 때 2개, 11학년, 12학년 때 3개씩 하면은 8개가 채워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AP 과목 개수로도 실제로 3특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언더우드 해외고 수시에서도 합격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P를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너무 이 AP 개수 자체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친구 케이스를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뭐 이제 10학년 올라가시거나 뭐 이제 11학년 올라가시는 그런 어머님들께서는 아이가 뭐 10학년 때 두세 과목을 했을 때 뭐 수월하게 5점을 받아온다. 뭐 이 정도의 친구라면은 사실 11학년, 12학년 때는 조금 더 무리해서 네다섯 과목씩 뭐 이렇게 가져오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뭐 두세 과목 내지로 조금 좋은 결과를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조금 더 포커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언더우드에서 하스로 넘어가서 하스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이과가 문과보다는 어렵고 그 뜻은 LSBT라던가 ISE가 언더우드 하스보다는 어렵고 문과 내에서는 언더우드가 하스보다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두 명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언더우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넘어와서 하스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더우드보다는 하스가 입시적인 측면에서 난이도 측면에서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해외고 수시 자체가 아무래도 영어만 쓰는 곳이다 보니까 한학이 너무나도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한학 케이스로 제가 가져와 봤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내신 자체는 대부분은 A였기는 하고요. SAT는 1500 중반에 AP는 세네 과목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자체가 이 친구는 심리학과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사실 하스에 심리학과 관련된 전공은 따로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하스 전공과 딱 맞지는 않은 그런 생기부를 갖고 있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신에서 사실 수학 과목에서는 C도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한학은 생기부가 있다 보니까 생기부에 적혀 있는 전공에서 떨어져 있다면 넣을 수가 없다라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도 제가 적어 드렸지만 학업 역량만 충분히 증명이 된다면 전공 적합성도 자연스럽게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학업 역량만 증명이 된다면은 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의문점 자체가 자연스럽게 풀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과를 가려는 친구들이 뭐 이제 경제학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진학을 해서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학을 굉장히 많이 쓰고 미적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학문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 맞춘 뭐 생기부라든지 뭐 국제학교 친구들의 경우에는 활동들이 되겠죠. 이런 경제학과에 딱 맞춰진 활동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연세대 해외고수시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가서 전공 관련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하스 안에 있는 이런 전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학기 기준에서 생기부로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전공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창의 기술 경영이라든지 뭐 QRM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전공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공들이 꽤나 많고 뭐 국제학교 출신으로도 여러 가지 동아리를 한다고 한들 이런 전공에 100% 전공 적합성이 맞춰진 활동들을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면 좋고 저희 활동 목록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지만 충분한 학업 역량 증명 자체가 키포인트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나 이거는 뭐 한학 그리고 로컬 뭐 IB 뭐 AP 하는 친구들 다 동일하게 보통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되기는 한데 한 과목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입시 자체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 과목 때문에 학교 라인 자체를 낮춘다, 마냐, 뭐 과를 여기다 안 넣는다, 넣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도 제가 C를 하나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수학이 굉장히 중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 과목에서도 잠깐 삐끗했지만 사실 이 친구는 C 받은 게 10학년 때였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과목에서 조금 삐끗하더라도 추후에 커버가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 11학년, 12학년 때 잘 해준다면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이 한 과목 삐끗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셔서 막 학교 라인 높이네 만에 그 정도 걱정하실 부분까지는 아니다. 11학년, 12학년 때 더 열심히 해서 커버 무조건 가능하다. 이미 12학년 졸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과목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에서 학업 역량이 증명이 된다면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하고요. 다음 케이스도 이제 하스 케이스로 가져왔고요. A레벨 케이스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A레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레벨 케이스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A레벨 파이널로 4A 스타를 받았었고요. SAT는 1400 중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요. 결국에 저희가 3특을 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A레벨 자체가 저희가 다른 뭐 IB나 AP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이널 성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파이널 성적으로 저희가 학업 역량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 3특 진행을 할 때는 프리딕으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다른 전형들보다는 이런 파괴력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수시에서는 A레벨 친구들도 파이널 성적을 제출을 하게 되니까 불리한 점 없이 파이널로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친구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희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 프리딕과 파이널의 파괴력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A레벨 파이널이 프리딕보다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도 사실 파이널을 가져와 준다면은 훨씬 의미 있는 점수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연세대 해외고수시를 저희가 합격까지 고려를 했을 때 SAT 1400 중반이라는 점수가 와 무조건 합격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A레벨 파이널이 굉장히 높게 잘 나와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전교 회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리더십들도 굉장히 좋은 친구였다 보니까 이런 어머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조금 낮은 SAT 점수로도 연대 해외고수시를 합격을 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ISE로 넘어와서 언더우드 하스는 문과였죠. 그리고 I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과가 문과보다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ISE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불합격 케이스들도 꽤나 많기는 했었고 뭐 합격자들도 많았지만 오늘은 어쨌든 합격 케이스를 가져왔고요. 이 친구도 분명히 객관적으로만 보면 스펙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결국에 SAT 1500 초중반에 AP 물리를 4과목을 포함해서 10과목에서 대부분 4점에서 5점을 받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의 스펙으로도 ISE를 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정도의 스펙으로 언더우드나 뭐 하스를 넣으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ISE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엔지니어링이랑 수학 클럽 회장도 2년 정도 유지를 해줬었고 봉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기는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스펙만 보기보다는 사실 정성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IS에서는 정량적인 스펙을 굉장히 좋게 가져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정성적인 부분들도 잘 갖춰진 친구들만이 IS를
넣을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점은 우리 아이가 이과인데 스펙도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스펙인데 만약에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문과 교차 지원도 고려 정도는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단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케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이따가 뭐 싱가포르 홍콩 얘기 간단하게나마 드리기는 할 건데 어쨌든 오늘 수시 설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결국에는 NUS 싱가포르 국립대죠. NUS 붙어서 NUS로 진학을 했던 친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3특 친구였었고 서울대도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스펙으로 SAT 1500 초중반에 AP 13과목 대부분 5점을 맞은 그런 학생이었었고요. AP 과목 구성도 사실 물리도 3과목을 하고 수학, 과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농경제 쪽으로 넣었지만 결과는 불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수시가 애초에 합격자 숫자도 굉장히 적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해외고 출신으로 서울대의 학업 역량의 기준을 맞추는 것 자체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의 스펙으로도 1차를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AP 커리큘럼을 한 친구들 중에 이 정도의 스펙으로도 1차 합격을 못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대에 우리가 수시카드 한 장을 쓰는 것 자체가 옳은 결정인가에 대해서 특히나 3특이 있으신 분들, 수시카드를 한두 장 남겨주신 분들은 서울대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IB 파이널 43점이었고 SAT는 1500 중후반에 이 친구도 수석 졸업을 했었고 전교회장까지도 했던 그런 친구였었고요. 이 친구는 1차 합격은 했었고 최종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반 전형 합격을 위한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을 위한 문턱은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3특으로 이 정도면은 문과로 뭐 어느 학교든 원하는 과를 갈 정도의 스펙이기는 하지만 일반 전형으로는 서울대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대 일반 전형은 해외고 출신 다른 누구보다 잘하냐의 눈치 싸움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합격 사례 자체는 밝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인지를 해보실 수 있게 불합격 사례들을 두 명의 케이스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합격한 친구들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과를 붙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고 졸업생의 입장으로 서울대를 넣는 것 자체가 3특 넣을 때처럼 다른 뭐 우리 학교에서 스펙 좋은 친구가 어딜 넣었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포인트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요. 서울대에서 정한 학업 역량에 대한 커트라인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커트라인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매년 그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 해외고 출신의 학생들 숫자가 3명에서 5명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보셨으면은 서울대 일반 전형의 수준 자체는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 관련돼서 낮춰 쓰신다라는 개념이 서울대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뭐 어디서 카더라 통신으로 듣고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 전형으로 뭐 서울대 이과가 붙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희 합격생들 실제로 봤을 때 최종 합격까지 했던 친구들을 봤을 때요 이과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과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를 낮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 서울대 일반 전형을 자신 있게 넣어볼 친구라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희망을 하던 그런 과를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서 결국 제가 이 연세대 해외고수시랑 서울대 일반 전형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무엇이냐?
결론은요. 무특의 경우 뭐 사실 삼특이 있고 이제 수시로 한두 장 넣으시는 분들은 해당되지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무특의 경우 연세대 해외 고수 시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해외 대학교에 대한 옵션을 추가로 생각을 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희가 뭐 성대라든지 뭐 경희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 뭐 중앙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반 전형으로 넣어볼 수는 있지만 합격자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특으로서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6장을 다 쓰더라도 연세대 해외고수시를 합격할 정도의 스펙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대학교에 대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일단은 미리 열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하고요. 삼특이 뭐 되시는 그런 경우에도 점수대에 따라서 해외 대학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모로 해외 대학교에 대한 옵션은 열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는 한다로 결론이 날 것 같기는 하고요. 이 연세대 해외고수시랑 서울대 일반 전형 자체에 대한 난이도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는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뭐 제가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싱가포르나 홍콩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요. 이게 보시는 거는 올해 이제 QS 랭킹을 제가 가져왔고요. NUS는 어머님들께서 쉽게 부르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8위로 돼 있었고 홍콩대가 이번에 전 세계 11위로 올라왔고요. 난양 공대 NTU가 12위, 그리고 홍콩 중문대가 뭐 32위, 서울대는 38위죠. 그리고 홍콩 과기대가 44위, 뭐 홍콩 폴리우 CTU 이렇게 54위, 63위 이렇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결국 서울대보다 입시 난이도가 훨씬 쉬운 이런 학교들에서도 저희가 뭐 미국이나 영국처럼 굉장히 뭐 활동을 신경 쓰거나 혹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훨씬 덜한 이런 나라들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가져보기는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결국 12학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12학년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올해 9월에 수시를 넣으실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싱가포르 입시도 같이 치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싱가포르 입시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었고 저도 확실히 느끼고요. 특히나 NTU 관련돼서도 이따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답변 드리자면은 아직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홍콩 유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대표님께 다시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영어랑 중국어 혹은 광동어 사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해외 거주 중이실 텐데 이게 언어라는 게 사실 사용을 하면 할수록 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퇴화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조차도 뭐 해외에서만 쓰는 단어들만 쓰다 버릇하면은 뭐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뭐 하셨던 경험들도 많이들 있을 텐데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 해외 나와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다가 영어 실력이 늘었는데 한국으로 와서 뭐 지내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좀 퇴화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싫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영어랑 한국어 혹은 플러스 중국어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언어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홍콩을 고려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비와 생활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뭐 특례로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힘들거나 뭐 확률이 낮을 때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렇게 무특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싱가포르 홍콩 쪽까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보통 크게 보자면은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크게 보자면 미국, 영국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아시아권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 영국을 보내셔도 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그렇게까지 영국, 미국 쪽을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시아 쪽 유학을 생각하게 된다. 이 아시아라고 하면 싱가포르, 홍콩 쪽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봤을 때 사실 영국이나 미국 쪽보다는 아시아권에 있다 보니까 다른 점들도 조금 덜하고 학비도 뭐 한국 사립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살짝 더 드는 정도, 한 1.5배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싱가포르 홍콩 유학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방학에 뭐 한국 들어와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거나 부모님도 실제로 방문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옵션을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사실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실력 위주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뭐 예를 들자면은 최저임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 능력대로 받아라, 사실 이런 말인데, 그런데도 이제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회사 뭐 같은 포지션이라는 가정하에는 사실 뭐 한국보다 월급을 한 2, 30% 정도는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추가적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탑 대학교를 다닌다라는 점이 아이들 자신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동기부여하면서 이런 실력 위주의 사회에서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 같이 인턴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이기는 하고요. 이제 대표님 이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네, 이제 저희가 남아있는 것들은 라이브 Q&A인데요. 라이브 Q&A 이전에 저희가 광고 잠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광고하고 싶은 거는 교과서 과목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 공인 성적이라든지 토플 HSK, 그리고 표준화 학력 시험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공인어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급 그리고 실전반, 토플 실전반 이런 식으로 HSK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타 언어들, 프랑스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의 경우도 수업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SAT의 경우도 중급반과 실전반으로 나뉘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IB의 경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의 가능한 형태로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A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가능한 게 저희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이런 선생님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다리셨던 광고가 길진 않았죠? 이 정도 광고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Q&A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라이브 Q&A를 하시면서 라이브 Q&A 때 저희가 답변을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하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저희한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수업 프로그램 같은 거 신청해 주실 때는 가장 좌측에 있는 카카오 채널로 QR을 찍어가지고 이제 연결해 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거는 저희 카카오 정보방, 세 번째는 위챗,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Q&A 하면서 계속 이 화면을 띄워 놓을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QR로 연결을 해서 네,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사례는 없나요? 먼저 이렇게 해주셨는데, 카이스트는 저희가 사실 카이스트 설명회 때 따로 다루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카이스트는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카이스트 설명회 때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시면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저희가 설명해봐야 이제 각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번 설명회는 아무래도 무특분들을 위한 설명회에 가깝고, 보통 무특 상담에서는 카이스트는 좀 논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빠져 있고, 카이스트는 따로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외한국 학교에서 서울대 수시 합격한 삼특 학생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학생은 한 명 정도만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아, 두 명? 두 명이네요. 두 명. 있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국제형에도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이 학종 국제형에도 있고,
타 전형으로도 지원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각종 국제형에서도 글로벌 인재 뽑는다. 중도기국은 일단 해외고 전형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존재할 수 없고요. 연세대학교 SAT, AP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말씀 많이 하시던데 토플 넣을 수 있냐, SAT 넣을 수 있냐, AP 넣을 수 있냐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반에 계속 강조드렸던 말씀인데 자꾸 질문을 주셔서 약간 슬펐습니다. 토플은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수시에서. 토플은 절대 낼 수 없고 SAT, AP 같은 것들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네. 그리고 해외 언더우드 하스의 경우 재수가 가능한가요? 네, 재수 가능합니다. 해외고 수시는 제외 환학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해외고 수시 제외 환학 됩니다. 다만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은 안 되는데 근데 해외고 수시에는 제외 환학이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외 환학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대학 진학도 가능한가요?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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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어쨌든 뭐 특례 같은 경우에는 SAT, AP에 대한 부분들이 한학 출신들은 조금 더 이제 리니언하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싱가포르 홍콩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뭐 홍콩은 사실 싱가포르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낮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나 싱가포르를 진지하게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SAT, AP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뭐 심층 상담이나 이런 거 통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3월 3특 7월 연대 지원하고 9월 수시 또 지원할 수 있나요? 카드가 남으셨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라도 전형이 다르게 되면은 둘 다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6장 카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미 3특에서 6장을 다 쓰셨다, 그러면 지원 못 하시고요. 한 장이라도 남아 있다, 그럼 쓰실 수 있습니다. 아이비 내신 상위권이고 파이널 성적 좋지 않은데 수시에서 파이널 성적 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있나요? 합격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 내시는 거는 선택이신데요. 다만 저희는 파이널 성적 내지 않으시는 건가? 파이널 성적을 누락하는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SMU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NUS, NUS, SMU일까요? SMU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기는 하나 내년에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업데이트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싱가포르 대학들 입시 어려웠다고 이거는 준수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 파트 마지막에 이거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싱가포르 홍콩 설명회는 따로 이제 8월 말쯤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싱가포르 홍콩 설명회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케이스 두 개가 끝인가요? 유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추후에 저희가 다룰 수 있을 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사실 서울대 불합격 케이스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비중이 사실 일부입니다. 굉장히 일부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는 없죠. 완전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지금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상위권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안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서울대만 또 막 확 많이 다루게 되면은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못 듣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절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리 안 했는데 연대 ISE 분리할까요? 음, 저희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물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친구는 물리가 있다라고 하면 불리한 건 맞습니다. 성대의 경우 생기부 항목당 이거는 답변 드리면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요. 50자 설명을 작성하는 주체는 학생인가요? 학교인가요? 학생이라면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증빙자료 10페이지까지 내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 활동 사진 찍어서 편집하는 건가요? 일단 50자에 대한 설명은
학생이 원서 접수 시에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자 내용에 대한 승인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증빙 자료는 20페이지까지 가능한데 사진 같은 자료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발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거는 학생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 자료는 반드시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올해 아이비 파이널이 작년에 비해 고득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통계가 나오면은 사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연대 글로벌 전형에 두 개 다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지원하셔야 돼요. 한 전형에 하나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IB를 한다고 했을 때 SAT가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IB 학생들은 IB가 가장 중요합니다. SAT 안 하셔도 IB만 잘 하시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들은 웬만해선 다 갈 수 있습니다. 연세대 LSBT 합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나요? 네, 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시 지원으로 직어국은 없는가요? 일단 저희가 합격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어국 특성상 재외국민 학생들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외국민 학생들이 수시로 지구국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요. 특례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특례 아예 이제 28년도부터인가 아예 선발하지 않는다고 이미 공식화했죠. 그런 것처럼 직어국에서 사실 재외국민의 그렇게까지 친화적인 학교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ISE는 송도 4년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가능하겠죠. 교양을 이제 뭐 신촌 캠퍼스에서 듣는다던가, 뭐 복수 전공을 해서 신촌 캠퍼스에서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예 분교라면 사실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건데, 이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ISE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대다 보니까 공대 친구들이 다른 수업을 추가로 더 듣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촌 송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고, 네, 개인적인 점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카이스트 설명회는 저희가 한 10월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외한학에서 SAT 없이 내신으로만 연대 해고 수시 합격한 사례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신으로만 한 건 아니고 생기부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개인 점수에 대한 지금 상담은 여기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다양한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위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한국 세부 상황 기록표, 그쵸? 한국 세특이랑 비슷하게 적어주시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30장을 이제 제출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 개념으로 제출이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30장까지 제출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기 졸업도 자격이 되나요? 조기 졸업은 사실 대학마다 다릅니다. 조기 졸업은 대학마다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고 수시님인데요. 지금 닉네임이 해외고 수시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각 입학처에다가 상황을 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서울대는 표준화 점수 제출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세부 설명으로 AP, SAT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성대는 세부 설명이 있었고요. 서울대 표준화 점수로 SAT, AP 제출 가능인가요? 네, 제출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구성상 좀 내용이 빠졌다. 말씀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저조한 AP 과목들은 12학년 때 다시 시험 봐서 올리는 게 나을까요?
점수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저조하다라는 게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한 4점 정도 받았는데도 저조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 2점 정도 받았는데 저조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4점 정도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제시형을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1, 2점이다? 그러면은 하시는 게 좋죠. A레벨 SAT 꼭 있어야 하나요? 수시에서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레벨이 프리디그로 특례 기준으로는 프리디그로 입시를 치러야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입학처에서 사실 그거를 딱히 이해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SAT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파이널이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우특이고 달튼 졸업? 무특 해외 고졸 카이스트 네, 해외 고전형으로 외국 고전형으로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 고전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무특인데 IB 파이널 점수가 낮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없는 건가요? 한동대학교 추천드립니다. UDAS ISE 서류 합격후 만족 면접 비중 높나요? 굉장히 높습니다. 특례보다 더 높습니다. 한 40%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연세대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AP 이수 학생입니다. NUS. 네, 이건 준수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뭐 NTU만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올해 싱가포르 시가 많이 어려워서요. 일단은 불합격한 친구들, 확실히 불합격인 친구들은 대부분 다 연락이 이미 간 상태이고, 확실히 합격인 친구들도 연락이 다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등록을 하나 마냐에 따라서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은 오퍼가 갈지 혹은 불합격이 될지 결정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사실 개강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마음 급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무특 네, 수시 전형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 카카오 채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ISE 하스 동시 지원 안 됩니다. 조기 졸업자 자격은 각 대학 문의해 보셔야 되고요. 개인 점수는 네, 이렇게 막 저희가 개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채팅을 주셔도 IB 이수하고 카이스트 지원 시 SAT 필수로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IB 잘 하고 계신다면 IB만 하십시오. 물론 이제 여유가 된다. IB를 하시는 와중에도 좀 여유가 된다 하시면은 SAT 하시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요. IB 충분히 잘 하시면 굳이 SAT까지 안 하셔도 충분히 합격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언더우드 입학하고 나서 본교 이중 전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위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달튼에서 해외고 전형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달튼에서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이 안 되고요. 달튼에서 연대 국제형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달튼에서 해외고 전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는 안 되는데 연대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문의 주실 내용들은 저희 카카오 채널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